3일장은 예로부터 고인을 가장 공경하는 장례라 배워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고인을 진심으로 보내려면 적어도 3일은 지켜야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3일을 채우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장례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길게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3일 내내 조문객 응대에 지쳐서 정작 고인과 제대로 작별도 못한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단 하루만 함께했지만 고인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나눈 가족은 훨씬 평화로워 보였어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더 평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답이 보이더군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농도가 다른 거였어요. 3일 동안 형식만 지킨 이별과 하루 동안 마음을 다한 이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조문객도 점점 줄고 있어요. 예전처럼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듭니다.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죠. 대가족 시대는 지나갔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상주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달라졌고요. 1200만 원이 넘는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3일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예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함 때문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는 아닐까요? 제 이름은 김태영입니다. 30년 넘게 장례와 임종 문화를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가족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이별을 한 가족도 봤고 후회로 가득한 이별을 한 가족도 봤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저는 오늘 그 익숙한 3일장이 왜 더 이상 진심의 상징이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 더 따뜻하고 존엄한 이별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하죠. 아니, 오히려 형식이 줄어든 만큼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조문객이 줄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가족끼리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정성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3일을 채우는 것보다 진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많은 사람을 맞이하는 것보다 고인과 제대로 작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장례식장보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더 가치 있어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3일장을 고집하다가 후회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짧지만 의미 있게 작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이별이구나 하고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몇 해 전 일입니다. 제 친구분의 아버님, 72세 되시는 분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아드님과 따님 모두 멀리 타지에 사셔서 장례는 시내 장례식장에서 3일간 치러졌습니다. 형식은 정말 완벽했어요. 조문객도 꾸준히 오셨고 절차도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빈소 앞에는 늘 누군가 있었고 조문록도 두툼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발인을 마치고 나서 그 아드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더군요. 김 선생님, 정작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3일 동안 계속 사람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부의금 정리하느라 아버지 곁에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고인과의 진심 어린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형식은 완벽하게 지켰지만 마음은 전하지 못한 이별이었던 겁니다. 그 아드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본 수많은 가족들이 똑같은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3일을 지켰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지인인 65세 박수진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단 하루 만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경우였어요.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가족 5명만 모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전부터 가족들이 빈소에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함께했던 추억,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했죠. 큰아들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도시락 이야기를 했고, 작은 딸은 아파서 힘들 때 밤새 간호해 주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트로트를 함께 불렀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웃음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의 생전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함께 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어머니의 삶이 그 짧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시간이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깊었다고 나중에 박수진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일이냐, 1일이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이별의 품격을 정합니다. 형식을 채우느라 정작 중요한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례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이별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마지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준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3일장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부터 장례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전엔 조문이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부의금을 내는 게 상식이었죠. 직장 동료가 돌아가시면 회사 전체가 함께 조문을 갔고, 친척이 돌아가시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문자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조의금을 보낼 수 있고 화환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장례의 35%가 2일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조문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경험해보니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 명단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비대면 조문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문자나 화환으로 마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엔 서운하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도우며 사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게 더 편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똑같은 인사를 수백 번 반복하느라 정작 아버지 곁에 있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조문이 줄어든 덕분에 가족끼리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악도 틀고 옛날 사진도 꺼내보면서 추억을 나눴다고 합니다. 조문이 줄었다면 그만큼 가족이 고인 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의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절하는 것보다 가족이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조문이 줄었다고 해서 슬픔까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의 진심 어린 마음의 인사가 더 소중한 시대가 온 겁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해진 거죠. 요즘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예전처럼 복도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은 이제 거의 보기 힘듭니다. 빈소도 한산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종이 이제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전문 케어 공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국가생명윤리 정책원 자료를 보면 국내 임종 중 90% 이상이 이런 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장례 절차도 자연스럽게 단시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시설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제 지인인 74세 정선미님 경험을 들려드리면요. 어머니께서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후 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미리 계획된 루트처럼 빠르게 움직였대요. 시설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더래요. 어디로 모실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급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서럽기도 했대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오히려 긴 시간 끌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나았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요. 시설에서의 마지막이 단순한 절차가 되지 않으려면 임종 전부터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전해야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요. 혹시 시설에서의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3일장 비용이 평균 1,200만 원을 넘는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장례식장 사용료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고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문객이 100명만 와도 식사비가 몇백만 원이 나가요. 각종 용품과 서비스 비용을 합치면 금액이 정말 상당합니다. 관, 수의, 영정사진, 꽃 장식, 운구 차량, 화장 비용까지 하나하나 다 돈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조문객들이 내는 부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됐어요. 심지어 부의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문객이 줄면서 상주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부의금으로는 전체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례 때문에 빚을 지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어요. 70세 김재우님은 처음에 아버님 3일장을 준비하셨대요.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좋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식사도 제대로 준비하셨죠. 그런데 둘째 날 계산을 해보니 부의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미 1,000만 원 가까이 나간 상태였대요. 결국 이틀장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대요.
마지막인데 돈 때문에 줄인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아버지를 더 생각하는 게 낫겠다고요. 아버지도 자식들이 빚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비용보다 마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형식은 줄이되 진심은 채우는 방식으로 바꾸면 돼요. 1,000만 원짜리 장례식보다 100만 원짜리 장례식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게 더 가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선택으로 접근하는 거죠. 고인도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장례 비용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장례를 앞두고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핵가족이 늘어나고 1인 가구도 많아지면서 상주 인원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흔해졌어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역할을 나눠 맡았어요. 형제 자매가 많고 조카들도 많아서 교대로 빈소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둘뿐인 경우도 많고 외동인 경우도 많아요.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이웃이신 77세 이은숙님은 외동딸로서 혼자 아버지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도와줄 친척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대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부터 식사 준비, 부의금 정리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빈소를 지켜야 하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외롭고 무섭기도 했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했다고 하시더군요. 복잡한 절차나 많은 사람들의 신경 쓸 필요 없이 조용히 아버지와 둘이서만 보낸 그 시간이요. 아버지 손을 잡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다고요. 어릴 적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도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적을수록 더 깊은 작별의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정신없고 피곤할 뿐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장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진솔한 이별이 가능할 수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고인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가족끼리만 장례를 준비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조용한 가족장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죽음을 금기시하고 두려워했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죽음을 입에 담으면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늘고 있어요. 웰다잉 교육도 받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작성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제 친구인 65세 박진호님은 생전 장례식을 여셨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친구들과 가족을 모아놓고 감사 인사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작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대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장례식이냐고, 불길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박진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보다 살아있을 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요. 살아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고요.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대요.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세요. 준비된 이별은 후회가 훨씬 적습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은 가족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미리 준비한 죽음은 가족에게 평안을 줍니다. 죽음을 불길한 주제로 피하지 마시고요. 대화가 곧 평화예요. 죽음에 대해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미리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간소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형식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거창한 장례보다 조용하고 의미 있는 이별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비단 장례뿐 아니라 결혼식, 돌잔치 등 모든 의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작지만 의미 있게, 적지만 진심 있게 치르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제 친구인 63세 강민수님은 형님 장례 때 처음으로 가족장을 경험하셨대요. 조문객 없이 가족끼리만 모여서 형님을 추억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형식에 갇히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요. 형님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대요. 그게 훨씬 의미 있었다고 합니다. 간소하다고 해서 정성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형식을 덜어내고 진심만 남긴 거죠.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장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은 장례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최고의 장례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이별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 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장례 문화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일일장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가족이 고인 곁에서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조문객 맞이에 정신없이 바쁘지 않으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지치는 것보다 하루 동안 집중해서 고인을 추억하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절차를 줄였다고 해서 감정까지 생략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모두가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서 함께 읽는 겁니다. 어떤 가족은 아침부터 각자 방에 들어가 한두 시간 동안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읽었어요. 울면서 읽고 웃으면서 읽고 때로는 말이 막혀 한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대요.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옛날 사진을 꺼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영상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정리해서 함께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고인의 목소리, 웃음소리, 습관까지 다시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조문객 없이 가족만 참여하는 가족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형태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해보니 오히려 더 좋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가족끼리 편하게 울고 웃으면서 고인을 보낼 수 있죠. 형식적인 절차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없습니다. 고인과 가족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공간은 작아도 분위기는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던 꽃을 놓고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가족의 목소리로 고인을 기리는 추모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긴 일화도 좋고 감동적인 순간도 좋아요. 심지어 속상했던 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추억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모여서 고인의 진짜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웠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가족장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낯설어도 경험해보면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문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하고 자유롭다고 하세요. 생전 장례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삶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죽음 준비가 아니라 삶의 정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죽고 나서 남들이 하는 추도사를 듣는 것보다 살아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생전 장례식을 한 분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감사 인사와 영상 메시지를 남겨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그게 평생 소중한 유산이 돼요. 어떤 분은 자녀들 각각에게 따로 영상을 찍어 두셨대요. 큰아들에게는 큰아들만을 위한 메시지, 작은 딸에게는 작은 딸만을 위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돌아가신 후에 그 영상을 본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생전 장례식을 열어보고 싶으신가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 내서 해보신 분들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정리하는 게 죽어서 남이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세요. 자연장도 많이 선택하시는 방식입니다. 유골을 나무 아래나 흙 속에 묻는 자연 친화적인 장례예요. 인공적인 무덤 대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고인을 기억하는 표지가 되는 거죠. 봄이 되면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고인을 떠올릴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는 그 모습 속에서 고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소를 선택할 때는 관리의 편의성보다 가족에게 의미 있는 곳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죠. 고인의 생애와 어울리는 장소를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고인이 좋아하시던 산이나 바다 근처, 자주 산책하시던 공원 같은 곳이면 더 좋겠죠. 실제로 어떤 분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를 산에 모셨대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등산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다고 하더군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디지털 추모관이라는 것도 새롭게 등장했어요. 고인의 음성이나 영상 기록을 온라인 공간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접속해서 고인을 만날 수 있어요. 사진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도 읽을 수 있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접속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동시에 접속해서 함께 추모할 수 있어요. 기술보다는 기억의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려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이 중요한 거예요. 사진과 목소리와 이야기를 가족 단위로 기록해서 남기세요.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모습을 자주 찍어두세요. 밥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같은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장면이 됩니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추억의 공간, 여러분은 남기고 싶으신가요?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는 이런 디지털 공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멀어도 디지털로는 언제든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목장이나 해양장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수목장은 나무와 함께하는 방식이고 해양장은 바다에 뿌리는 방식이에요. 둘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 부담도 적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고인이 평소 자연을 사랑하셨다면 이런 방식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셨던 분은 바다로, 숲을 좋아하셨던 분은 숲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낚시를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를 바다에 모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해했던 그곳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공동 추모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개인 묘지를 만드는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비용도 절약되고 관리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곳도 많아요.
추모의 의미는 충분히 살리면서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이런 공간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산책하기 좋게 길도 만들어져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에요. 장례 방식의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마다 상황도 다르고 고인의 뜻도 달라요.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고인을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이별이에요. 화려한 장례식장보다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진심이 가득하면 그게 더 존엄한 이별입니다. 비싼 관보다 손편지 한 장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조문객보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진정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3일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소멸이 아니에요. 이별의 진심이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이별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죠. 조문객이 몇 명 왔느냐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전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3일을 지켜야만 예의를 다하는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래 지켜야 진심이고 많은 사람이 와야 좋은 장례라는 생각이요. 돈을 많이 써야 하고 화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은 짧아도 진심을 다하는 이별이에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이별의 품격을 만듭니다. 고인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예의입니다. 3일장을 무조건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문객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절을 받고 인사를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요. 1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주는 지치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3일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까 건강까지 나빠져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합니다. 누구는 조문록 정리, 누구는 식사 준비, 누구는 조문객 안내를 하죠. 함께 있어도 제대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요. 정작 고인 곁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고인의 손을 잡아볼 여유도, 편지를 읽어드릴 시간도, 추억을 나눌 기회도 없어요. 그렇게 3일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왜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말을 전하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하는 깊은 후회요. 그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아서 아프게 합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라도 고인의 손을 꼭 잡고 감사를 전할 수 있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고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도 떠올리고 고마웠던 순간들도 이야기하고 미안했던 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추억을 나누고 편지를 읽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일화도 나누면서 웃고 울 수 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웃고 싶을 때 편하게 웃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낸 하루가 평생 잊히지 않는 완전한 작별이 됩니다. 나중에 떠올려도 후회가 없어요. 할 말을 다 했고 전할 마음을 다 전했으니까요. 그 기억이 슬프지만 따뜻하게 남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면 후회보다는 감사가 먼저 떠올라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이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이별은 남은 사람을 더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한 갑작스러운 이별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 대화하고 준비한 이별은 슬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보다 감사가 더 커져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나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어떤 방식의 이별을 원하는지,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줍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준비로 바뀌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불길하다고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대화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해두면 그날이 왔을 때 후회가 훨씬 적습니다. 남은 가족도 덜 힘들고요. 고인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결정하기도 훨씬 쉬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본인의 뜻을 정리하세요. 어떤 장례 방식을 원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장례 때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고 할 건지 같은 것들이요.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엔 가족과 나누세요. 식탁에 앉아서도 좋고 산책하면서도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계기로 시작해도 좋아요. 감사의 말도 미리미리 전하세요.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로 듣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직접 듣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곧 후회 없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나 편지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거나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그게 나중에 가족에게 큰 위로가 돼요.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후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준비됐다는 안도감이 들거든요. 두려움이 줄어들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져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이별, 따뜻한 이별, 존엄한 이별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다음 영상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3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까지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별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